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사진이 자동으로 업로드되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구글 포토 편리함에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동일한 계정만 있으면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바로 사진을 불러올 수 있고, 강력한 검색 기능 덕분에 사람, 장소, 사물, 텍스트까지 인식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 앨범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때문에 가족 앨범을 관리하기에도 효율적입니다. 저 또한 이런 장점 때문에 매월 2,500원을 지불하며 100GB의 용량을 거의 10년 가까이 사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오랜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 어느새 100GB 중에 약 94%가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용량이 다 써갈 때쯤 불편함이 시작이 됐습니다. 구글 포토에 저장된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 백업을 하려고 했지만 수만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내려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200GB 가까이 되는 이 구글 포토에 업로드된 사진을 내 컴퓨터로 옮겨놓고 구글 포토에 업로드된 사진을 삭제하는 작업 역시 매우 힘들었습니다. 결국 구글 포토에 한번 업로드한 사진을 다른 저장 장치로 옮기는 과정 자체가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편리해 보이는 이 구글 포토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추억을 지켜주기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불편함을 바탕으로 구글 포토에 사진을 백업하면 안 되는 이유 5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에 공감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백업 플랫폼을 고려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글 포토 절대 쓰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화질 제한으로 인한 원본 보관 불가입니다. 저는 약 10년 동안 구글 포토를 꾸준히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2021년 6월 이전까지만 해도 무료 업로드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DSLR이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수많은 사진을 아무 부담 없이 구글 포토에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구글은 고화질, 무제한 업로드를 기본으로 제공했는데 많은 사용자들이 원본 화질이 아닌 줄도 모르고 그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책이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사라졌다는 점인데요. 무제한 업로드는 종료가 되고 현재는 무료 제공 용량이 15GB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 용량이 15GB 이상이 되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요금을 지불해야만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글 포토의 기본 업로드 품질은 원본 화질로 설정이 되었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본 화질로 업로드를 할 경우 촬영한 그대로의 해상도와 용량이 유지되지만 그만큼 계정의 저장 용량을 빠르게 차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장 용량 절약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압축된 상태로 업로드되므로 장기 보관 시 원본 화질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인화, 대형 출력, 세밀한 편집처럼 원본 화질이 필요해지는 순간에는 압축된 파일이 치명적인 한계로 다가옵니다. 결국 구글 포토는 더 이상 완전한 원본 보관서 역할을 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백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기업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내 데이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첫 번째 이유에서 설명했듯이 구글 포토는 2021년 6월 이전까지만 해도 평생 무제한이라는 문구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수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 무료 무제한 업로드는 종료되며 유료 결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본질은 명확합니다. 기업의 정책 변화 하나로 내 소중한 데이터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월 수천원 정도의 저렴한 금액으로 저장 공간을 구입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가격이 인상되거나 저장 용량 제한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특성상 단기간에 서비스 자체가 종료가 된다거나 가격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있지 않고 기업에게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오늘은 편리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내일은 예고 없이 불편과 손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폴더 구조와 메타데이터 관리의 불편함입니다. 구글 포토를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실망했던 부분 중 하나는 사진을 컴퓨터로 내려받을 때 폴더 구조가 전혀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글 포토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앨범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PC로 그냥 내려받을 때도 이 앨범이나 폴더 단위로 그대로 복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구글 포토는 단순히
사진 파일만 제공을 하고 원래의 앨범이나 분류체계는 이 제이슨 형태의 메타데이터 파일로 따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테이크아웃을 통해 다운로드를 해야 각 앨범 단위로 폴더가 만들어지며,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지 메타 정보가 저장된 제이슨 파일이 같이 생성이 되어야 완전한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 제이슨 파일이 없다면 내가 그동안 정리해 놓았던 폴더 구조와 앨범 분류는 모두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 구글 포토는 단순히 사진을 저장하는 공간일 뿐 내가 의도한 체계적이고 직관적인 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사진 분석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입니다. 구글 포토의 또 다른 문제는 AI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입니다. 구글은 단순히 사진을 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로드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피사체, 장소, 얼굴 등을 자동으로 태깅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특정 인물이나 장소를 검색하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제가 강아지라고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강아지 사진만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편리함을 제공하는 대신에 큰 개인정보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진이나 민감한 이미지까지도 모두 구글의 서버에 자동으로 분석되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구글 광고 시스템과 추천 알고리즘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단순히 백업 목적으로 올린 사적인 사진조차도 기업의 AI 학습 자료와 마케팅 도구로 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을 대가로 내 사생활을 기업에 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 사진인데도 자유로운 대량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글 포토를 사용하면서 가장 답답하게 느낀 점 중 하나는 내가 직접 업로드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은 분명히 내가 찍은 개인 자산인데 구글 포토에서는 대량 다운로드를 하려면 반드시 구글 테이크아웃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는 곧 내 데이터 접근 방식을 구글이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일 이미지를 내려받는 과정도 불편합니다. 업로드된 사진이 수만 장에 달하는데 웹 UI에서 여러 장을 한 번에 선택하려면 일정 개수 이상은 선택조차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많은 양의 사진을 내려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구글 테이크아웃을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100GB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를 신청했을 경우 다운로드 링크가 생성되기까지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렵게 링크가 생성이 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접속을 해도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해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이 문제를 직접 겪었는데 다행히 며칠 후 재시도 끝에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동안 내 소중한 사진을 영영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상당했습니다. 저는 구글 포토에 업로드된 총 200기가의 이미지 및 영상 파일을 50기가 단위로 나뉘어서 다운로드를 신청을 했었는데 오류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10기가 단위로 나누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200기가니까 10기가 단위로 쪼개서 총 20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했는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한 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개수가 3개에서 5개밖에 안 돼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음 3개에서 5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총 3-4시간에 걸쳐 200기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어렵게 받은 테이크아웃 결과물조차도 집 분할 압축 파일을 압축 해제하는 데만 30분이 소요가 됐고, 압축 해제된 폴더로 들어가 보면 이미지와 영상 파일, 그 다음에 제이슨 형식의 메타데이터가 섞여 있어서 즉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관리하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백업하려 했을 뿐인데 되려 해제와 정리에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글 포토에 업로드된 사진도 한 방에 삭제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결국 내 데이터인데 내가 마음대로 꺼내오기 힘든 구조 이 자체가 장기적인 보관과 관리 차원에서 큰 리스크입니다. 사진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개인 재산인데 이를 꺼내는 과정조차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이 구글 포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구글 포토를 사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구글 포토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더 나은 백업 시스템은 없을까라는 점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집에 나스 서버를 구축하거나 외장 하드, SSD에 직접 주기적으로 사진을 백업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나스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외장 하드 SSD는 수동으로 정기적인 백업을 해줘야 하니까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결국 편리함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찾게 되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해본 대안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입니다. 원드라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요금제와 함께 제공이 되며 무료, 베이직, 퍼스널, 패밀리 이렇게 4가지 요금제가 있습니다. 무료 버전은 저장 공간이 제한적이라서 본격적인 사진 백업용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현재 패밀리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요금제는 연 15만 5천원으로 월 15,500원으로 제공되며, 핵심은 최대 6명까지 계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명이 함께 사용하면 1인당 월 2,583원, 연 31,000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각각 이용자에게 1TB의 개인 저장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제가 구글 포토를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96GB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1TB가 있으면 사진 백업 용량에 대한 불안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원드라이브 앱을 설치하면 구글 포토처럼 자동 업로드 및 백업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전 제품군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단순한 백업을 넘어서 업무, 학습, 파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욱 명확합니다. 구글 포토는 월 2,500원에 100GB를 제공하지만 원드라이브 패밀리 요금제는 월 2,583원에 무려 1TB를 제공하며, 저장 용량, 가격, 기능까지 고려하면 원드라이브는 확실히 구글 포토의 강력한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PC에서 원드라이브를 설치하고 로그인하면 윈도우 탐색기에 원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구글 포토처럼 번거로운 테이크아웃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단순하게 내 컴퓨터에 폴더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백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PC에는 자동으로 연, 월 순서의 폴더가 생성이 되어 업로드된 날짜가 아닌 촬영 시점에 맞춰 사진과 영상이 정리가 됩니다. 덕분에 사용자는 별도로 정리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백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글 포토 대체 시스템을 찾는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구글 포토를 절대 쓰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와 함께 왜 장기적인 사진 백업 솔루션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질 제한, 기업 정책 리스크, 폴더 구조 파괴, 프라이버시 침해, 대량 다운로드 불편함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편리함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정성과 데이터 소유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글 포토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우전하기보단 오늘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